도박 중독자가 숙식 노가다 못 가는 이유. 솔직히 말해서 요즘 도박 중독 커뮤니티 보면 숙식 노가다 숙 노가면 인생 해결된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숙 노가면 한 달에 500은 번다. 몸만 부지런히 굴리면 빚 다 갚는다. 도박 끊으려면 숙 노가서 땀 흘려라 같은 말들. 근데 진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세상 제대로 안 살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숙노가 해결책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또 다른 지옥의 입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보통 숙노라고 하면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조선소 아니면 반도체 공장. 그 둘이 거의 90%입니다. 조선소는 거제도가 대표적이고 반도체는 아산탕정이나 평택고덕이 메인입니다. 둘 다 사람은 항상 구합니다. 왜냐면 도망가는 사람도 항상 많기 때문입니다. 조선소는 솔직히 거르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바닷가 근처는 예전부터 일당이 싸요. 조선시대 때부터 바닷가엔 일꾼이 많았고 그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노가다 뛸 때 일용직 노가다 단가가 11만 원일 때였어요. 근데 부산이나 거제 조선소에서는 공수 일당에 6만 5천 원 주더군요. 똥 떼고 실수령 기준으로요. 그 시절 아산탕정은 8만 5천 원이었으니까 지역 차이가 확 납니다. 지금 2023년 기준 단가가 공수당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로 용역들이 4대 보험이니 세금이니 다 떼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손에 쥐는 건 10만 원 언저리입니다. 숙식 제공이라고 적혀 있어서 공짜로 재워줄 것 같죠? 아니요, 막상 가보면 숙소 월세랑 관리비까지 분담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나면 남는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진짜 피땀 흘려 일해도 손에 남는 돈은 겨우 300 중반 정도예요. 가끔 인원모 사이트나 알바천국, 알바몬 같은 데 보면 한 달 50 공수 가능, 월 700 가능 이런 광고 도배되어 있죠? 그거 믿지 마세요. 공수가 많다는 건 일단 엄청 더럽고 빡센 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수장 페인트 마감이나 덕트 배기라인 같은 데서 공수가 많아요. 근데 그쪽은 신입 들어와도 3일 만에 도망갑니다. 일 자체가 헬이에요.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땀범벅으로 기어다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공기 맞추느라 욕은 욕대로 먹고 안전화 안 신었다고 욕먹고 조금만 실수해도 작업 중지 때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나마 전기 쪽이나 배관 쪽은 조금 낫습니다. 트레이 설치나 풀링 전기 같은 특수 공정은 제외하고요. 그래도 신입이 가면 결국 조공, 즉 심부름꾼이나 잡부로 시작합니다. 자재 나르고 폐기물 치우고 다리 밑에서 망치질하고 땀에 절은 장갑으로 철판 잡습니다. 공수 많이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이 좋거나 낙하산 타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팀장이나 반장한테 찍혀서 편한 공정 들어가는 건 거의 로또급 확률이에요. 군대랑 똑같아요. 보직이 어디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꿀보직은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소총수. 그냥 똑같이 구르고 똑같이 욕먹고 똑같이 땀 흘리며 버팁니다. 그래서 숙노 간다고 450 벌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해요. 처음 가면 힘들고 아프고 눈치 보고 팀장한테 쪼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 간다는 말 믿지 마세요. 숙노 모집글 보면 삼성현장, 삼성물산, 삼성협력업체 이런 말 자주 붙어있죠. 근데 이 구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삼성물산이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이 있고 그 하청 밑에 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용주는 삼성도 하청도 아닙니다. 그 팀장, 그 사람입니다. 삼성이 돈을 지급하면 그 돈이 하청으로, 하청에서 팀장으로, 팀장에게서 팀원에게 내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터지면 자재비 폭등, 공기지연, 팀장이 돈 들고 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임금체불 피해자가 됩니다. 삼성이 책임진다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삼성은 계약상 하청에만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팀장이 돈을 못 줘도 삼성이 대신 줄 근거가 없어요. 결국 고용노동부 신고하거나 민사소송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는요? 없죠. 결국 또 빚내고 또 망가지고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산탕정에서 일하던 때 한 달 반 일하고
월급을 안 줬어요. 팀장이 이번 달은 조금 늦는다 하더니 그 다음 주에 사라졌습니다. 전화 꺼짐. 하청 찾아갔더니 자기들도 못 받았다고 하고 원청은 계약상 지급 완료됐다고 하고 그렇게 허공에 날린 돈이 3달치였어요. 노동부에 신고 넣었지만 실제로 받은 건 반년 뒤 겨우 절반이었습니다. 숙노는요, 육체적인 지옥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지옥이에요. 도박 끊으려고 숙노 가는 사람들 많죠. 도박 생각 안 나게 몸을 혹사시키면 된다고요. 근데 막상 가보면 도박보다 더 허무해집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밥 먹고 트럭 타고 현장 들어가고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일하다 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퇴근하면 샤워장 줄 서서 씻고 좁은 숙소에 들어가서 휴대폰 만지작거리다 잠듭니다. 그 사이에 도박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허무해집니다. 그 허무함이 다시 도박 충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숙노 가면 도박 끊을 수 있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도박을 끊는 게 아니라 잠시 피하는 것에 불과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못하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몸이 적응하고 체력이 붙으면 그때부터 야간에 폰으로 또 사이트 들어갑니다. 현장 동료 중에도 그런 사람 정말 많았어요. 퇴근하고 숙소에서 스마트폰 켜놓고 오늘 한 판만 하다가 다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숙노 간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중독이라는 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입니다. 그걸 모르고 몸만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숙노 가서 돈 벌고 빚 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외입니다. 운이 좋거나 체력이 비정상적으로 좋거나 아니면 가족의 강력한 지원이 있는 경우죠. 대부분은 3개월도 못 버티고 돌아옵니다. 몸이 부서져서 허리 디스크로, 무릎으로, 손목으로 다 나가요. 삼계탕 먹고 파스 붙이면서 버텨봐야 결국엔 병원행입니다. 그 와중에 월급도 밀리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싶고 다시 도박으로 돌아가죠. 결국 숙노는 돈 버는 길이 아니라 생존의 끝자락입니다.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숙노 가면 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 말은 마치 도박 중독이면 군대 다시 가라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즘 일용직도 하루 8일만 일하면 4대 보험 떼고 나면 11만 12만 원 남습니다. 그걸 한 달로 계산해봐야 250만 300만 원 수준이에요. 차라리 편의점이나 공장에서 14시간 알바 뛰는 게 돈은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역시 고된 일이지만 최소한 체력 망가지지는 않아요. 숙노는요, 인생 리셋하려다 몸이 먼저 망가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엔 아마 그래도 난 해볼래 하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 거면 각오 단단히 하고 가세요. 도박 끊겠다는 마음보다 죽기 전에 한번 바닥까지 가보겠다는 각오로요. 그게 아니면 2주도 못 버팁니다. 숙노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도박 중독자한테 숙노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또 다른 시험대일 뿐이에요. 도박 대신 몸을 혹사시켜 죄책감을 씻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일의 종류가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숙노 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숙노를 현실적으로 알고 가라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던 도박, 30대가 되어 또 손댔다. 전역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평범하게 살았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지금은 안다. 그땐 그게 그냥 당연한 삶인 줄 알았다. 도박 없이 보낸 20대 후반,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일하고, 퇴근 후에는 친구 만나 소소하게 술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고, 주말에는 영화 보거나 잠을 푹 자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새 30대가 되었다. 그때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 일도 꽤 잘 풀렸고, 돈도 부족하지 않았다. 떵떵거리며 살진 않았지만,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며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보면 성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상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 시절에 나는 겉으로 보면 안정돼 있었다. 하지만 내면은 아니었다. 도박을 끊었다고 해서 내 안의 문제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한번 뒤틀려버린 성격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나도 안다. 나는 성격이 더러웠다.
다혈질이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바로 맞받아쳤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괜히 화풀이를 했다. 항상 내가 중심이었고 세상이 내 주위를 돌아야 한다고 믿었다. 금전적으로 도움되는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아무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대놓고 무시했다. 그런 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게 내 강단이라고 착각했다. 지금 돌아보면 참 미련했다. 그때의 나에게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다가와 넌 잘못 가고 있어라고 말해줬다면 듣기나 했을까? 아마 비웃었을 거다. 너나 잘해라. 그게 내 답이었을 거다. 결국 세상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이 흘러 내가 뿌린 씨앗들이 내게 돌아왔다. 내가 남에게 던졌던 상처들이 언젠가 모양을 바꿔 내 인생에 박혀 돌아왔다. 인간관계는 점점 꼬였고 신뢰는 사라졌고 나는 고립되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나는 여전히 돈이 있었고 일도 잘 풀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게 착각이었다. 인생은 돈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다. 어느 날이었다. 별 생각 없이 웹툰을 보고 있었다. 그때까진 그냥 퇴근 후의 습관이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누워서 웹툰 몇 편 보고 자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건 다 봤고 이제 남은 건 유료 회차였다.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서 결국 포인트를 결제했다. 몇천 원쯤이야? 그렇게 시작된 게 문제였다. 포인트가 떨어지고 나서도 다음 화가 너무 궁금했다. 그러다 우연히 불법 사이트를 찾게 됐다. 거기서는 무료로 미리 보기를 보여줬다. 솔직히 그땐 별 죄책감도 없었다. 다들 보니까 나도 보는 거라고 합리화했다. 그렇게 며칠을 무료로 보던 중이었다. 화면 위쪽에 온라인 카지노 광고가 떴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거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온라인 카지노? 요즘도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나? 처음엔 코웃음 쳤다. 저거 다 사기야? 저런데 빠지는 놈들이 진짜 바보들이지. 그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클릭을 안 하면 이상할 만큼 손이 근질거렸다. 그냥 구경만 할까 하는 호기심. 그 작은 틈새가 다시 나를 삼켜버렸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예전과는 달랐다. 디자인도 고급스러웠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영상도 있었다. 딜러가 실제 사람이고 채팅도 가능했다. 예전에 내가 봤던 싸구려 도박 사이트랑은 차원이 달랐다. 그 순간 이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잠깐만 해볼까라는 속삭임이 울리고 있었다. 그 악마의 속삭임은 너무 익숙했다. 마치 옛 친구처럼 다정하게 다가왔다. 그때처럼 재밌게 한 번만 해보자. 이번엔 조심하면 되잖아. 그 말에 나는 또 속았다. 아니, 어쩌면 속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내 안에 숨어있던 욕망이 고개를 들고 이성을 조용히 밀어냈다. 처음엔 소액이었다. 10만원, 20만원. 그러다 30분 만에 200만원이 됐다. 이길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잃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먹고 죽고를 반복하다. 그날 밤 400만원을 잃었다. 예전 같았으면 미친 듯이 분노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냥 담담했다. 역시 그렇지 뭐. 그게 전부였다. 내성이 생긴 걸까? 아니면 이미 무너져 있어서 더 이상 분노할 힘조차 없었던 걸까?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는 추가로 대출하지 않았다. 그래도 남은 건 있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자고 했다. 다신 안 해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또 다른 속삭임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울했다. 도박 때문이 아니라 돈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돈을 벌어도 허무했고 써도 불안했다. 마치 인생의 중심이 돈 하나로만 돌아가는 것 같았다. 새벽마다 불안해서 눈을 떴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안장애라고 했다. 약을 주면서 충분히 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쉬는 건 더 무서웠다.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불안했다. 결국 일로 도망쳤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웹툰 보고 잠드는 척하면서도 눈은 멀뚱멀뚱 떴다. 머릿속은 계속 계산했다. 이번 달 수입, 다음 달 지출, 남는 돈.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20대에는 그저 돈이 없어서 불안했다면 30대에 나는 돈이 있어도 불안했다.
돈이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잡아먹고 있었다. 그걸 깨닫기엔 너무 늦었다. 주변 친구들은 결혼하고 안정된 직장 다니며 아이 낳고 집 사서 대출 갚으면서 정상적인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비어갔다. 나는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멘탈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보다 어렸던 친구들이 형, 요즘 어때요? 하고 묻는데 그 한마디에 울컥했다. 괜찮아, 잘 지내. 그렇게 대답했지만 내 안은 썩어가고 있었다. 그 4년 동안 나는 웃는 얼굴로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다. 하지만 내면은 항상 불안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했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괜히 눈물이 났다. 그런 날들이 이어졌다. 그래도 버텼다. 도박은 하지 말자. 그 한 가지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다. 그게 내가 나 자신한테 남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고 상처는 무뎌진다. 결국 다시 그 문을 열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30대 중반의 나는 내 인생의 끝을 달리고 있다. 예전에 나는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사람은 약하다. 특히 외로울 때, 불안할 때 그 공허함을 메울 무언가를 찾게 된다. 나한테 그건 도박이었다. 도박은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더 교묘하게, 더 달콤하게. 나도 안다. 이 길의 끝은 다시 절망이라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멈추질 않는다. 머리는 알지만 몸이 반응한다. 그게 도박의 무서움이다. 나는 지금도 불안하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보고 멈추길 바라는 마음. 나처럼 또다시 같은 늪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살아온 30대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가고 있다. 그 안에는 욕망과 후회, 고독과 분노, 그리고 끝없는 반복이 있었다. 나는 이제 안다. 도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걸. 그 병은 잠잠해졌다가도 언제든 다시 깨어난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병과 싸우고 있다. 도박으로 인생 말아먹은 29살입니다. 욕 좀 해주십시오. 나는 올해로 29, 개인회생 중인 도박 중독자다. 진짜 씨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솔직히 나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 어릴 때는 공부도 잘했고 머리 나쁘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다들 쟤는 대학 잘 갈 거야, 쟤는 머리 좋아, 이런 소리 들으며 살았다. 그런데 웃긴 게 그때 이미 내 안에는 씨앗이 하나 심겨 있었던 거다. 도박이라는 씨앗. 처음엔 단순히 운의 게임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줄은 정말 몰랐다. 대학교도 나쁘지 않게 갔고 졸업 후엔 대기업 공채로 운 좋게 붙었다. 처음 사원증 받고 회사 들어갔을 때 진짜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지. 월급 명세서 처음 받아봤을 때 세후 370. 그때만 해도 이 돈이면 진짜 뭐든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 그런데 그 첫 월급을 받은 바로 그날 난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냥 기분 좋으니까 한 번만 이겨서 맛만 보고 끊자. 그렇게 충전한 첫 30만 원이 13개월 동안 나를 매달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다. 딱 하루, 아니 반나절 만에 전부 잃었고 다음 날엔 정신이 멍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다음엔 이긴다. 다음엔 복구한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다. 인간의 뇌가 이렇게 병신 같을 수가 있나 싶다. 진짜 중독자 뇌 CT 찍어보면 내 뇌랑 똑같이 타들어가 있을 거다. 13개월 동안 월급 들어오면 패턴이 똑같았다. 월급일 전날은 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이번엔 돈 관리 잘하고 빚 갚고 사람답게 살자. 그 결심 하나로 29일을 버티고 30일째 되는 날 월급이 들어오면 끝이었다. 출근길에 핸드폰 열자마자 충전하기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이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다. 그 순간에는 이번 판은 이긴다는 망상 하나로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 월급날 오전엔 100, 200, 100 단위로 충전했다. 조금만 하자. 이번엔 안전하게 가자 하면서도 결국엔 올인. 오후 되면 점심도 안 먹고 화장실 들어가서 몰래 베팅하고 있었다. 회사 사람들은 나를 성실한 직원으로 봤겠지.
엑셀 붙잡고 일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사설 사이트에서 다음 배당 보고 있었다. 그렇게 월급날 밤이 되면 항상 남는 돈은 0원. 진짜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항상 0. 계좌 잔액이 0원이 되는 그 순간의 공허함. 진짜 겪어본 사람 아니면 모른다.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아, 또 이 지랄이구나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했다. 그래, 어차피 이번 달은 또 망했네. 그 절망 속에서 또 이상하게 평온함이 오는 게 도박의 무서운 점이다. 그리고 또 하루, 이틀이 지나면 후회가 밀려온다. 아 씨발 이번 달은 진짜 갚고 살자. 이제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자. 그 다짐을 하면서 또 29일을 버틴다. 월급날만 기다린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이상하게 달콤해. 다음엔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망상 하나 때문에 인간이 다시 살아나.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에 밥 먹고 동료랑 농담도 하지만 머릿속엔 오로지 다음 월급날, 그날만 오면 된다는 생각뿐이다. 이게 지옥이지 뭐냐? 월급날이 나한텐 구원의 날이 아니라 사형집행일 같은 날이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도려내기 시작하는 날.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심지어 그 사이에 개인회생 신청하고 겨우겨우 법원 통과시켰는데 그 회생금조차 밀리고 있다. 미납이 벌써 10회차 가까이 됐다. 폐지 통보 오면 끝이야. 회생이 아니라 그냥 파산 선고지. 부모님이랑 친구한테도 갚아야 할 돈이 있다. 도합 2천만 원쯤. 근데 웃긴 건 그걸 못 갚는 게 아니라 안 갚는 거다. 갚을 수 있는 순간도 있었는데 매번 도박을 택했다. 이번엔 이기면 바로 갚아야지. 그 말이 입버릇이었다. 근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 도박판에서 돈 따면 그 순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이 생긴다. 그 환상에 취해서 결국 더 잃는다. 그럼 또 후회하고, 또 빌고, 또 약속하고, 또 배신한다. 진짜 개새끼지 뭐. 친척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다. 추석, 설날마다 친척들이 다 모여서 밥 먹는데 나는 야근입니다. 출장 중입니다 하며 구라를 친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가오 때문에 못 간다. 돈 한 푼 없이 빈손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게 이상하게 나한텐 모욕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안 간다. 그냥 도망친다. 그런데 그게 더 비겁하다는 걸 안다. 천하의 쌍놈 새끼지 뭐. 그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간다. 부모님은 아직도 내가 회사 열심히 다니는 줄 안다. 매달 회생비 보내드리며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다. 도박으로 다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면서도 부모님께만큼은 괜찮은 척을 했다. 아들 그래도 대기업 다니니까 든든하다는 그 한마디 들을 때마다 내 속은 찢어진다. 엄마는 몰라도 된다 생각했는데 이젠 진짜 언젠가 알게 될 것 같아서 무섭다. 그날이 오면 난 진짜 무너질 거다. 회생비 미납이라 통장도 막히고 신용카드도 없고 남은 건 급여 통장 하나뿐인데 그 통장조차 내 손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진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기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냐? 아침에 출근길 버스에서 오늘은 절대 안 해야지 다짐하다가 퇴근길엔 이미 충전 눌러놓은 상태다. 이게 사람인가 싶다. 그냥 개전응아 새끼다. 오늘도 똑같았다. 회생 미납 문자 보면서도 아, 씨발, 이번 판만 이기면 그거 갚을 수 있어 이 생각부터 했다. 근데 지면 당연히 올인, 파산, 절망.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 안심한다. 그래, 이제 잃을 것도 없네. 그렇게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보며 하룻밤을 보낸다. 남들 자는 시간에 나는 잔돈 4만 원 긁어 모아서 또 사이트에 충전한다. 그 4만 원으로 뭘 바랄 수 있겠냐? 근데 그때만큼은 진짜 세상 모든 걸 걸 수 있을 것 같은 미친 확신이 생긴다. 그게 도박이다. 그게 중독이다. 한 판 한 판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데도 난 여전히 그 화면 속에서 숨을 쉰다. 이게 진짜 인간의 추락이지 뭐.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고 운동하고 여자 만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데 나는 배당표 보며 위안을 얻는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렸다. 그러다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다. 도박 사이트 닫고 휴대폰 내려놓고 거울을 본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중얼거린다. 야, 이 씨발놈아, 넌 진짜 인간 아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쌓였다. 자존감이 바닥을 뚫었고 죄책감은 매일 새로 생긴다. 그래도 다음 날이 되면 또 충전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게 바로 중독의 본질이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행동을 반복하는 것. 도박으로 인한 빚, 거짓말, 인간관계 단절, 자기혐오. 이 모든 게 매달 반복되는 루프다. 난 그 루프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욕하면서 하루를 버틴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글을 쓴다. 욕이라도 먹어야 조금이라도 숨 쉴 것 같아서. 진짜 궁금하다. 이 씨발놈 같은 나를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 정신병원에라도 가야 하나? 아니면 회사를 때려치고 산속에라도 들어가야 하나? 매달 같은 패턴으로 무너지고 같은 패턴으로 후회하면서 다음엔 진짜 다르게 살자는 개소리를 또 하고 있다. 진짜 지겹다. 이제는 나도 내 자신이 불쌍하지도 않다. 그냥 혐오스럽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굴 탓하겠냐? 결국 다 내 선택이었다. 돈을 잃은 것도, 가족을 속인 것도, 사람을 잃은 것도 다 내 손으로 한 짓이다. 이제 남은 건 욕먹을 자격뿐이다. 그래서 욕 좀 해줘라. 진짜 욕이라도 들어야 살 것 같으니까. 아 씨발, 진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개새끼를. 내가 내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넌 씨발, 이제라도 바뀌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 근데 또 내일 아침이 되면 난 그 말을 잊고 살겠지. 그게 더 무섭다.